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영어 강사세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너무 부러워요. 라든지 강사세요? 혹시 교포세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어학연수 다녀오셨어요?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영어 전공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영어 강사세요? 혹시 저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면 된다는데 미드로 하면 되나요? 혹은 좀 속성으로 빨리 공부하는 방법 없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15년째 영어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도 영어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했어야 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회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영어 회화의 학습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게 미드였어요. 그래서 미드로 영어 공부 가능한지 우리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미드를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주구장창 듣기만 하면 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천년만년 들어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내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해서 귀가 뚫리고 어느 날 회화가 술술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굳이 영어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제가 아랍어로 된 드라마를 보거나 태국어로 된 드라마를 보거나 러시아로 된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주구장창 듣기만 하면 입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영원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로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고 듣기만 해서 회화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모든 언어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게 귀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모든 언어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아랍어를 못 알아들을까요? 전 아랍어를 단 한 글자도 모르거든요. 러시아어요? 한 단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고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내용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인지 보시겠어요? By the time we get back to New York, it's going to be the middle of winter. 잘 들리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한 100번 정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나도 이 표현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By the time we get back to New York, it's going to be the middle of winter. 자, 이번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걸 한 자막 없이 100번쯤 들으면 다음번에 내가 이 표현을 똑같이 써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드시나요? 이번에도 역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거는 학습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건 보기만 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셨으면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함께 놓고 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By the time we get back to New York, it's going to be the middle of winter.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 상태로 한 100번쯤 보면 나도 이 문장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100번까지 안 가더라도 한마디, 한 단어, by the time 이 정도의 표현은 나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끝냈고 어느 정도 한글과 영어 1:1 매칭을 어느 정도 해봤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영어 자막만 놓고 한번 볼까요? By the time we get back to New York, it's going to be the middle of winter.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자막도 없이 들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번에는 이 자막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 말대로 자막의 대사대로 그대로 들리는 듯한 생각이 드시죠? 물론 아직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이나 제가 알고 있는 억양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당연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미드나 영화를 보실 때 먼저 내용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한글과 영어 자막을 같이 놓고 1:1 매칭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요. 이게 어느 정도 난 내용이 다 파악이 되었다, 이제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영어 자막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상을 제가 학습 자료로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 미드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해당하는 미드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아틱한 만화 영화라든지 재미요소가 없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보시기에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선택하실 때는 이 드라마가 본인에게 흥미 유발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 저의 흥미를 유발하는 드라마가 미드 공부의 정석에 가까운 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저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도 프렌즈의 광팬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프렌즈를 봤었고 그때는 이제 한참 프렌즈가 시즌이 그러니까 시즌이 진행 중이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시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좋아했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항상 정주행하면서 봤던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이걸 계속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을 했다는 게 제가 뭐 대사를 뽑아놓고 대본에 밑줄 쳐가면서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보고 듣고 따라하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이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총 10시즌인데요.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영 중인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때 본 걸 제외하고 제가 학습을 하겠다,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보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한 10년을 본 것 같아요. 그 대사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다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10년 내내 이것만 본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지겨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CSI라든지 그레이 아나토미라든지 이런 드라마들도 중간중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도 당연히 저에게 이제 흥미 유발이 되는 드라마여서 저는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본 드라마들은 Jane the Virgin 이라든지 아니면 Orange is the New Black 이라든지 아니면 Modern Family 이런 드라마들도 최근에는 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도 한 10년쯤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년쯤 진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였고요. 제가 처음부터 10년 동안 이것만 봐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영어 자막, 실제로 이제 모든 대화들이 영어 자막이나 혹은 자막이 없이도 들리기 시작했던 건 아마 한 5-6번쯤 반복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습 방법을 좀 더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속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속마음은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좀 있으실 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열심히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하다가 또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언제나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굳이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도 한 1년 끊어놓고 처음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다가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혹은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수강권이라든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1년 수강권 이런 것들을 1년
당연치 마음 먹고 결제를 했는데 처음 한 일주일, 처음 한 달은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따라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일이 바빠서 한 일주일쯤 스킵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 루틴을 잃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학습 패턴을 잃었으니까 이 학습 루틴을 다시 길들여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무언가 공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거기에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절박한 상황,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좀 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어서 우리가 당분간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라든지 일을 하게 되었다. 제가 갑자기 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상황에 놓였다면 진짜 아무래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절박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계속 공부하고 반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에서 강사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영어 공부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법이나 독해 수업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만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강사세요? 영어 정말 잘하시겠네요. 저도 선생님처럼 영어 회화 잘하고 싶어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영어 회화가 자신이 없었고, 물론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제 의사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강사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어요. 제가 강사라는 걸 이 상대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어머, 저 사람은 영어 강사인데 영어를 저렇게밖에 못해? 영어 강사인데 왜 문법을 틀리지? 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 영어 강사라는 타이틀이 제 발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마디 내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미드를 틀어놓고 켜놓고 늘 입 밖으로 내뱉고 이랬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어차피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당연히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하고 절실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학원에 출석을 하고 결석 없이 출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랬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결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린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영어를 꼭 영어로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거나 혹은 굳이 영어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살면서 뭔가 하나라도 끈기 있게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영어 공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공부도 재밌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일매일 반복을 해주세요.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공부해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따라 읽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드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그럼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많이 들어서 이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다음 영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잉!